자원봉사 해융. 안녕하세요, 김유림, 정현주입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열심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 저희 해융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은요, 서도밴드가 부른 뱃노래 들으시면서 2월달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달은 밝고 명랑한데 고향 생각 절로 난다 절로 난다. 달은 밝고 명랑한데 고향 생각 절로 난다 절로 난다. 푸른 바다 배 띄우고 걱정일랑 바다에 떠나보내자. 넓잖은 바다에 수많은 이야기가 두리둥실 노래 부르고 부딪히는 파도 소리 단잠을 깨누니 들려오는 노젓소리 자량도 하구나.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이나 살이요 덧없어라 내 인생. 불어오는 바람 위에 돛을 달고 어기여차 싸워만 가는구나. 허기야 허기야 차차 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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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차 허기야 디어차 허기야 디어차 허기야 디어차. 뱃노래가 잔다 뱃노래가 잔다 뱃노래가 잔다. 허기야 디어차 허기야 디어차 허기야 디어차 허기여차. 뱃노래가 잔다 뱃노래가 잔다 뱃노래가 잔다. 세종시 자원봉사 해융. 여러분들께 훈훈한 자원봉사 이야기와 알찬 봉사활동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번째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어 통역센터에 대한 이야기들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인에 대해 이해를 돕는 정보들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너무 많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내용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현주 씨, 네, 먼저 제가 헷갈리는데 수하랑 수어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이전에는 보통 수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쉽게 수화라고 말을 했었죠. 네. 그런데 2016년 2월 3일에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수화도 우리나라의 공용어, 어엿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화 언어를 줄여서 수어라고 부르게 된 거죠. 2016년에 수화 언어법 제정이 됐다라고만 알았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잘 몰랐어요. 네, 최근에 법 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소수의 언어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데요. 좀 늦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언어로 인정받았다는 게요. 수화로 농인분들이 의사소통을 해온 시간이 오래되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수화가 언어가 아닌 상태로 있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언어로 인정을 받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 수화 언어법 제정은 수어가 법적으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수어가 단순히 청각장애인의 보조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농인들의 제1 언어이자 모국어가 됐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조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농인분들의 모국어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럼 공용어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전과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2016년에 정책 토론회도 개최가 되었고요. 또 수어 사전도 편찬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한국 수어 교원 자격 제도도 도입이 됐고요. 사전이 이제야 편찬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수어에는 표준어라는 개념이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수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었다고 해요. 아, 사투리요. 네, 같은 단어를 표현하는데도 지역마다 수화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하니까 수화를 사용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수어 사전이 편찬됨으로써 표준 수어라는 개념이 이제야 생긴 거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사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공용어가 되고 나서야 사전이 편찬됐다니까 이전에 수어를 배우셨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셨을지 가늠이 안 되네요. 네. 또 수어 교원 자격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어를 제대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제도가 이제야 마련이 된 거니까요. 그럼 한국 수어교원 자격제도는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건가요? 네. 수어 교원 자격 제도를 위해서 한국 수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었습니다. 아,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국가고시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이 수어교육은 농인분들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시험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능력 검정 시험을 위한 시험 대비 교육이 있는데요. 100% 수어로만 이루어진다고 해요. 와, 100% 수어로만요? 네. 기본적으로 수어에 대해 잘 알고 있으셔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수어 교원 자격은 또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관련해서는 김윤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수어 교원 양성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양성 기관이 전국에 8곳이 있어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그리고 경북, 광주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교육 기관에서 120시간의 수업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이제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분들은 자격 심사를 거쳐서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시고 한국 수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2022년 9월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392명 정도 이렇게 자격을 갖춘 강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수어 교육 현장에서 자격을 갖춘 이제 강사님이 교육을 해주시면서 점점 전문적이고 좋은 교육 환경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120시간 교육을 받고 검정 시험에 합격을 먼저 해야겠네요. 네.
여하튼 수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사분들이 많이 양성돼서 전국 각지에 계시는 농인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두 곳이 어떻게 다른지 또 각각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먼저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김윤희 수어통역사이자 사회지원팀장님께 설명 듣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로 이제 시설 특성상 사업 주체가 농아인협회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협회 사무실에 이제 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이제 다방면에 이제 농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서 농인의 각계각층의 이제 분야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농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는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 전반이나 수어통역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이 필요로 하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역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이제 의뢰하게 되면 지원을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이제 맞춤형 의사소통이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수어통역센터라는 시설명을 세종 청각언어장애인 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이렇게 이중 표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어통역센터가 농아인협회 안에 위치해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전국에는 이런 센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지원본부가 있고요. 시군구 지역에는 약 200여 개의 수어통역센터가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청각장애 인구가 41만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언어장애도 2만 3천 명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수어통역센터가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전체 장애 인원을 생각하면 아직은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세종에 있는 수어통역센터는 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조치원과 세롬동에 각각 위치해 있는데요. 조치원 세내로 63번지에 있는 센터를 본소라고 하고요. 세롬동 14번지에 있는 센터를 분소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고 해요. 본소와 분소의 역할의 차이가 혹시 있나요? 지금은 큰 차이는 없고요. 수어 통역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위치상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에서 통역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우리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해요. 네. 디오가 부릅니다. 괜찮아도 괜찮아.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에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 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엄마, 응?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지난번에 우리 청각장애인 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아, 그분들은 소리를 듣는 게 어려우니까 귀에다 대고 전화 통화하는 게 아니라 영상 통화로 전화를 해. 아, 맞다. 영상통화가 있었네. 그러면 영상통화로 수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손이랑 얼굴을 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얼굴을 봐야 하는데 우리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봐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드시겠지. 그래서 코로나 때는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대. 너무 힘드셨겠다.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 안 쓰니까 괜찮아지셨을 거예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오셨습니다. 앞에서 수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전 편찬과 한국 수어교원 자격지도도 시행되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현주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어통역센터 조직도를 보니까 수어통역센터에는 수어통역사와 농통역사가 같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들의 역할이 다르실까요? 네. 지난주에 잠시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시 잠깐 설명드리자면 청각에 병리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신 분들을 통칭하여 청각장애인이라고 하고 또 시각 언어인 수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훈련을 통해 음성 언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구화인, 그리고 음성 언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청인이라고 했었죠. 네, 모든 청각장애인이 농인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네. 보통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필담이 가능하거나 수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게다가 무학농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예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셨죠. 네, 맞습니다. 수어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무학농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통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농통역사.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기본적으로 농통역사는 농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수어 통역사는 청인으로 농인과 청인의 사이에서 한국어를 한국 수어로 그리고 한국 수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네. 농통역사는 농인과 수어 통역사 사이에서 한 번 더 중개 통역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농인이 더 잘 이해하는 단어와 표현들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농통역사분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 방식이 많이 다르실지도 궁금해요. 또 수어와도 많이 다른지 같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희 팀장님의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수어 통역사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어로만 배웠고 수어 가능하신 분들하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게 딱 한계가 있는데 농통역사, 농아인 중개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시각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써왔던 분들이어서 표현력 자체도 훨씬 더 쉽게 표현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표현을 좀 더 빠르게 캐치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분들이 뭐 피해자가 됐던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저희는 그런 이제 쉽게 무학농인이라고 하거든요. 무학농인분들은 수어가 안 되니까 농통역 선생님이랑 수어통역사랑 둘이 같이 가서 한번 그 농통역 선생님이 이분의 이제 자연수와 이제 몸짓 발짓을 보고 수어로 저희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는 그거를 수어를 보고 음성 통역을 하고 경찰 조사관이 다시 또 음성으로 이제 질문 사항을 있으면 수어로 그 농통역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농통역 선생님은 이 농인분이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몸으로 더 쉽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수어통역 센터에는 농아인 중개통역사가 의무로 한 분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꼭 필요로 하고 있고. 아, 팀장님이 예를 들어주신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농통역사분이 안 계시면 정말 큰일일 것 같은데요. 네. 비장애인 분도 엄청 당황할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정말 새삼 이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농통역사분들이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혹시 통역을 의뢰하면 비용이 청구되나요? 일단 수어통역센터에서 민원 업무 등 일반 대상자분들의 의뢰에 대해서는 모두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기관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정식 수어 통역이 필요한 그런 의뢰를 받을 때에는 비용이 따로 있다고 해요. 아, 무료로. 네. 너무 좋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개인적인 민원 업무 등으로 통역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청하고 통역 지원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면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신청하시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본인이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금 내가 통역이 필요한 지역의 수어 통역 센터로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지역마다 신청 후 통역 지원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현재 세종의 경우에는 즉시 대응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오, 즉시 대응이 가능한 수어 통역. 훌륭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의 수어 통역센터로 연락해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것도 되게 좋은데요.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200여 개의 수어 통역센터도 다 무료인 거죠? 네,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통역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너무 듣고 싶은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수어 통역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건 현재 대응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아, 그때그때 대응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수어 통역사분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한 개인에게 시간을 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병원 같은 곳에서 통역 지원을 요청하시게 되면 수어 통역사가 병원에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병원 같은 데는 기본 3-4시간은 걸리잖아요. 수어 통역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어 통역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네. 수어가 가능하신 봉사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이용자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또 수어 통역센터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임영웅이 부른 무지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댈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 곁에 있죠.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임영웅이 부른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트로트 느낌은 아니죠? 네, 임영웅이 이런 발라드 느낌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농통 역사와 수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근데 수어가 참 배우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인분께 단어 몇 개 배웠는데 저는 이 손가락들이 말을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인지 그 수어 단어 몇 개 해보고 처음 깨달았거든요. 네, 저도 수어통역센터에 가서 그 팜플렛에 나와 있는 수어들을 한번 따라해 봤거든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음. 네. 그런데 실제로 수어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현재까지도 동아리로 계속 꾸준히 모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아, 수어 동아리가 있어요? 네. 동아리원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수어 기초반과 중급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임을 가지고 하셨었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멈췄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재개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는 계속 모이신다고 해요. 아, 그러면 지금 수어 교육을 수어 통역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진 않으시지만 동아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농인분들과 같이 교육 사업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어 교육은 현재 세종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용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수어를 배워서 봉사활동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네. 사실 수어는 뉴스화면의 오른쪽 구석에 조그만 타원 안에서 통역하시는 분들만 보다가 큰 모습으로 본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브리핑 때 옆에 서서 하시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수어 통역사분도 코로나 때 유일하게 그거 하나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게 되니까 의사소통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수어 통역사가 저렇게 크게 나오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볼 때마다 청각장애인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인식들이 점점 더 사라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자주 미디어에 노출돼서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갖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래야지 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가요? 수어 통역사분들의 복장을 보면 대부분 검정색이더라고요. 네. 검정색이어야만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옷에 무늬가 있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하면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얼굴이나 손 동작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목걸이나 팔찌, 반지 등의 장신구는 또 자제하고 검정색 복장을 입으신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고 얼굴 표정과 손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어 통역센터 말고도 손말 이음센터라고 있던데 이 기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이 기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네. 손과 손이 이어져 말을 만들고 또 그 말들이 모여서 소통이 된다는 그 의미가 인상 깊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수어 중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손말 이음센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국번 없이 107번으로 실시간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중계에는 영상중계와 문자중계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음식 배달이나 쇼핑, 민원 등도 여기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24시간이라니 밤늦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통신 중계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설명하고 또 대기하고 하는 과정들 때문에 이용자분들은 급하거나 단순 업무 처리는 손말 이음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네. 대면이 필요한 민원 업무라든가 혹은 보험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수어 통역센터 이용을 더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이요. 네. 지난 시간에 청각장애인분들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게 되면 급하게 현장에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와의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아직 세종에서는 즉시 대응이 가능한 수어 통역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바로바로 통역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저 예전에 청각장애인분이 운행하는 택시에 관해서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고요한 택시라고요. 네네. 저희 그 우스갯소리로 피곤해서 택시 이용하면서 좀 쉬고 싶은데 네. 택시 기사님이 자꾸 말을 시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고요한 택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고요한 택시는 실제로 2018년부터 운행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외부에서 경적소리 못 들으면 운전이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요. 네, 청각장애인분들은 청력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시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이 더욱 발달되어 있으셔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경적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불빛으로 표시를 해주는 장치도 별도로 있다고 하고요. 진짜 생각해보면 경적 소리를 못 듣는다고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네, 면허 시험에도 경적 소리에 관한 건 없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외부 경적 소리를 불빛으로 표시해주는 장치도 있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시야가 비장애인보다 넓어서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농인을 어떤 의미에서는 잘 보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행동을 더 잘 보고 읽는 사람이라고요. 맞네요. 진짜 잘 보는 사람. 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숨 좀 돌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조원선과 존박이 함께 부른 서두르지 말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서둘지 말아요 아직은 천천히 들려줄게요 우리의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도 서두르지 말아요 내 얘기가 재미있나요? 웃음이 많은 건가요? 난 너 이렇게 크게 웃는 내 목소리 얼마만인지 몰라 우리 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해. 그럴 리 없을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말해볼까 지금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Sunshine of my life. 음악 소리마저 사랑을 노래하네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척하며 말해볼까 지금 후회할지도 몰라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 마지막 날이 오겠죠. 한참 일 지나서 후회한다 해도 서두르지 말아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할 걸 그랬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척하며 말할 걸 것 그랬지 서두르지 말아요. 여기는 자원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세종시 자원봉사 해유물 듣고 계십니다.
아 저기 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 해움. 아 그리요 자원봉사 해봐요. 아 같이 해요. 얻는 것이요. 조원선과 존박이 함께 부른 서두르지 말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수어통역센터에서 활동 가능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솔직히 농아인협회나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수어를 모르면 봉사활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어를 아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배치가 되지만 세종시 농아인 어울림 체육대회라고 연중 가장 큰 행사가 있는데요. 네. 그때는 수어 가능하신 분들로만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반 수어를 모르시는 봉사자분도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봉사자가 필요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청각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대표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농아인 어울림체육대회, 농아인의 날 기념식, 그리고 수어의 날 기념식, 수어 경연대회나 수어 체험 부스가 운영되는 수어 문화제 등에서도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로 행사 보조 인원으로 필요한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수어가 가능한 봉사자를 우선 배치한다고 하셨으니까 수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네. 그럼 수어 통역센터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만의 특징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는 김윤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간혹 수화교실 그 수강생분들의 이제 그 봉사 인력으로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인사나 그런 에티켓 정도는 조금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농인분들이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이제 자주 하시거든요. 수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게 이제 신기해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화통화할 때 옆에 와서 핸드폰 귀에 대고 이렇게 몰래 엿듣는 경우는 실례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상통화하는 걸 우리가 몰래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뢰가 될 수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통화나 대면 대화 중에 빤히 바라보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연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하셨던 어울림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래요? 어울림체육대회에서는 그 자원봉사자와 농인분이 1대1로 짝을 이뤄서 여러 종목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고 해요. 아, 네. 레크레이션이나 운동회 같이 그 종목 중에 신발 멀리 던지기, 그리고 줄넘기 같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또 일부 정식 장애인 스포츠 종목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발 멀리 던지기.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재밌겠네요. 네. 1대1로 짝을 이뤄서 활동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슐런이랑 한궁? 처음 듣는 말인데 어떤 종목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슐러는 원래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였다고 해요. 아, 허리 높이의 기다란 나무 보드 위에 손바닥만한 나무 토막을 관문에 밀어 넣어서 점수를 체크하는 장애인 스포츠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데요. 양궁 표적판 같이 생긴 한궁 보드에 일정한 거리에서 양손으로 번갈아 자석이 달린 핀을 던져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스포츠 종목이라고 해요. 아, 처음 듣는 종목인데 설명만으로 궁금해지고 또 되게 재미있게 들리는데요. 네. 봉사자분과 이용자분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대회 마치고 나면은 정말 더 가까워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현주 씨, 네. 팀장님도 수어 통역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 다양한 수어 통역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팀장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농아인의 날 행사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농아인의 날 행사 때 외국 농인 강사가 이제 특강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그 외국 농인 강사는 현지의 나라의 수어를 했고요. 그 현지 나라의 수어를 보고 국제 수어 통역사가 한 번 더 국제 수어 통역으로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또 이제 그 국제 수어를 보고 한국 수어로 또 통역을 해줬고요. 그래서 동시에 반사 통역도 하고 이제 또 중간 통역도 해가지고 3명의 통역사가 한꺼번에 이제 통역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올해 7월 달에 세계 농아인 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 농아인 대회가 이제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원래 4년마다 이제 그 각 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개최를 하는 행사인데, 요번에 그리스랑 뉴질랜드, 르완다, 한국 이 4개국 중에 이제 경쟁을 해서 제주도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31개 회원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참여를 하는 세계적인 행사가 이제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라서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고, 각국의 나라의 수화통역사와 그리고 국제 수화통역 그리고 동시통역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너무 멋있는 이제 그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외국 농민분이 오시면 통역사가 3분이 필요하군요. 네. 사용하는 언어별로 수어도 다 달라서 그런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수어도 또 다른 책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별로 수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영어권이라고 해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수어와 영국에서 사용하는 수어가 다르고요. 네. 중국과 대만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국제 수화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나라별로 수어 통역사가 있고 그 언어를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국제 수화 통역사가 또 있게 되는 거군요. 네네. 뭔가 좀 복잡한데요? 네, 그렇죠. 그래도 몰랐는데 올해 세계 농아인 대회가 제주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이 대회는 팀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외국 농인분들이 많이 한국에 오시게 될 것 같아서 저도 인사말 정도는 배워야 하나 싶은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래야 될 것도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현주 씨.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해움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팀장님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팀장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수어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수어가 이제 문법 체계를 완벽히 갖추고 있는 하나의 언어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중에도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수어 통역은 서비스라는 개념보다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어 통역은 서비스의 영역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사소통의 당연한 권리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번 주 자원봉사 활동 소식 전해드릴게요. 럼블피쉬가 부른 스마일 어게인. 화가 나도 그랬었지 짜증 나도 그랬었고 주세 한탄만 줄줄이 늘어놓기를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이번 주 자원봉사활동 모집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정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다정도서관에서 도서정리 업무를 도와줄 중학생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 활동하게 되며 매일 3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모집 기한은 1월 31일입니다. 대평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내에 위치한 대평동 도서관에서 도서정리 업무를 도와줄 19세 이상 성인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월, 화, 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활동할 인원 매일 3명씩과 수, 금, 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활동할 인원 매일 3명씩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집 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나성동에 위치한 나무그늘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대출 및 반납 업무 보조, 그리고 도서 소독 및 배가, 도서관 정리정돈을 할 청소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활동할 인원이 매일 2명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집 기한은 2월 17일까지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업무 지원을 할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활동하게 되며 매일 4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 일, 주말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매일 8명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2월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웬델 베리가 말합니다. 모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고요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하지만 먼저 그 고요를 들어야 한다. 여러분은 그 고요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다양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부의 소리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할 때가 있죠. 고요를 찾는 일, 그리고 그 고요를 듣는 일.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찾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원봉사 해움 11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주, 김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